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정숙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됐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망설여지네요. 자식 얘기를 남에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제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 아파서 이렇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저는 33년간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생아실에서 시작해서 중환자실, 나중에는 수술실 책임 간호사로 정년을 맞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돈을 아껴 모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제가 가정을 책임졌으니까요. 밤 근무, 주말 근무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병원을 지킬 때가 많았죠.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거든요. 큰아들은 의대를 보냈고 둘째 아들은 약대, 막내딸은 간호대를 졸업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비로 썼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병원과 가정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평생 일한 대가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아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뭔가 해방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49살이었던 큰아들이 개인 병원을 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둘째도 약국을 차리고 싶어 했고 막내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고민 끝에 퇴직금을 세 자녀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1억 원, 둘째에게 8천만 원, 막내딸에게는 5천만 원을 주었어요. 당시 제게는 따로 모아둔 적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113만 원을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감사하다며 좋아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잘 쓸게요. 엄마 덕분에 개원 준비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사랑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때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자식들이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보람찼어요. 퇴직 후에는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손이 굳어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가끔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동창회에도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성형외과를 개원했고 둘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약국을 차렸어요. 막내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 3년 정도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저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병원을 비울 수가 없어서요, 엄마. 미안해요. 미국에서 오기가 쉽지 않네요.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 나이 때는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작년 겨울 갑자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심한 복통을 느끼고 쓰러졌어요. 다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병원에서 일했는데 정작 제 몸의 이상은 알아채지 못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검진을 받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느껴졌던 피로감과 체중 감소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던 거죠.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비급여 항목도 많고 장기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큰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민서가 엄마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들은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심각해요?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필요한 치료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지금 병원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환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의료 장비를 새로 들였어요. 지금은 제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1억 원을 주었던 아들이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니. 하지만 화를 내거나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둘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대장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이 필요한데. 둘째도 역시 놀랐지만 큰아들과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지금 약국이 리모델링 중이라 자금이 묶여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막내딸에게도 연락했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빠듯하다며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금 남편이 이직 중이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직접 돌봐드릴 텐데.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이들에게 준 것을 후회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외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병실을 방문한 담당 의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세요? 예전에 수술실에서 같이 일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10년 전까지 같이 일했던 후배 의사였어요. 그는 제 상황을 듣고는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의사의 도움으로 저는 병원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퇴직 간호사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항암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 직장 동료들이 많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어요.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와주었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큰아들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병원 상황이 좀 나아져서 치료비를 제가 부담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병원 측의 도움과 예전 동료들 덕분에 이미 해결했어. 내 도움 없이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내게 1억 원을 주었지. 그건 선물이었어. 돌려받으려고 준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외면한 것만큼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운했다기보다는 실망했어. 내가 너희에게 물질적인 것만 주고 정작 중요한 가치는 가르치지 못했나 싶어서. 그날 이후 아들은 몇 번 더 병원에 찾아왔고 퇴원할 때는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예전 동료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 내 시간 뺏고 싶지 않아. 퇴원 후 저는 조금 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전보다 생활이 빠듯해졌지만 의외로 마음은 더 편안해졌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과 만나 수채화도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산책 모임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박 선생이었어요. 정숙 씨 요즘 어때? 건강은 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있잖아, 우리 병원에서 은퇴 간호사 자문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 있어?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에만 병원에 나가 젊은 간호사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다시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병원 로비에서 큰아들을 마주쳤어요. 알고 보니 그는 이 병원의 외래 교수로 와 있었던 거예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여기서 일해.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일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간호사 자문으로 와 있어. 젊은 간호사들에게 내 경험을 나눠주고 있지.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엄마, 굳이 이렇게 일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필요해, 민서가. 이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이야. 우리는 병원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지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희에게 퇴직금을 주신 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니까.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왔고 둘째와 막내도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막내가 미국에서 출산을 했는데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퇴직금을 자녀들에게 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 선택이었고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자녀들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둘째는 동네 노인정에 정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막내는 미국에서 한인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제야 실천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는 결국 자녀들이었고 그들이 올바른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68살이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존재니까요. 가끔은 아프고 힘든 경험도 결국에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퇴직금을 자녀들에게 주고 정작 제가 아플 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경험. 그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수채화를 그리고 병원에서는 젊은 간호사들에게 조언을 해주죠. 가끔은 큰아들네에 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지혜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꼭 마련해 두세요.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 될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